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김사카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월호에 대한 배후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월호의 배후 세력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세월호의 참된 진상을 파헤칠 때가 왔습니다. 세월호 304명의 희생은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한 사전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5.18과 같이 북한 괴뢰의 주사파와 합작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범과 선실에서 시작된 선장 이준석과 선원 모두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101분이었으나 공범인 목포해양경찰청의 김문홍은 일부러 죽음을 방치했습니다. 세월호 선장, 선원, 목포해양경찰청장 이들에 대한 고도의 심리적 수사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배후의 세력은 민주당에 속한 행동대장, 즉 주사파가 이들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출발 시간이 2시간 30분 지체되었습니다. 밤 9시에 출발해서 인천에서 제주 264마일, 총 승객 447명, 단원고 학생이 325명이 승선했습니다. 항해 시간은 13시간 30분으로 파도는 대체로 잔잔했으며 16노트로 항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당일 적재량은 승용차 124대, 화물차 57대, 컨테이너가 105 컨테이너로 토탈 2147.7톤으로서 적재량의 2배 이상이 초과되었습니다. 배의 침몰 전 16일 아침 8시 30분 4번 이상 좌우로 방향 전환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좌우로 280도 대회전으로 배가 좌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육지 가까이로 갔으며 배 아래 땅에 수억 번 닿아서 그 충격으로 아이들이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이러한 계속 위급한 상황에서 왜 선장은 선장방에 있었는지, 그 이후로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는 학생들을 죽이기 위한 절대적인 증거들이 계속 이렇게 속속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선회된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배 바닥에 땅에 닿여서 앞뒤 좌우가 기울이면서 모든 적재된 차량과 컨테이너들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조타수가 오른쪽으로 돌릴 수 없는 것으로 급선회된 것과 항로 항법 장치가 항상 다니는 항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얕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항법 장치의 전문가에게 맡기면 바로 드러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항로를 결정하는 항법 장치를 고의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배가 42도 기울었을 때에 3층에서 갑판으로 오는 소요 시간은 4분 17초이며 4층에서는 3분 40초, 5층에서는 1분 20초면은 그래서 이 전체를 보게 되면 5분 안에 모든 구조가 준비될 수 있는 상황에서 16일 8시 49분 9초에서 13초 사이에 갑자기 앞으로 15각도로 기울였으며 내부 화물이 미끄러져 30도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사고 발생 9분쯤 단원고 학생들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급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이 굴리리를 신고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해경에서 세월호로 3번을 호출했으나
무응답이었고 10분 후 성선자들이 올라가서 위험을 알리는 선례 방송을 하라고 거기에 갔으나 조타수에 갔으나 아무도 응답치 않았습니다. 진도 PT에서는 사고 발생 16분이 지나서 알게 되어서 교신을 하려고 했으나 선장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25분이 지난 9시 14분 선례 방송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실에서 구조를 기다리라고 하며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이 나갔습니다. 16일 아침 8시 54분 19초 목포 해경이 이제 신고가 되었고, 그리고 9시 07분 14초에 방송을 현 위치에서 또 나옵니다. 절대 이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 진도 BTS에서 해경과 해상안전청에서는 교신만 할 뿐 시간은 계속 지체되어 갔습니다. 특히 이들 선례 방송에서는 움직이면 더 위험하니까 안전봉을 잡고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9시 17분 01초에 현재 50도 기울여서 좌편으로 기울어졌습니다. 9시 17분 31초 진도 BTS와 세월호와 교신을 하려고 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9시 18분 23초에 둘러 에이스가 접근 중에 있었으나 세월호와는 교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9시 18분 35초 목포 해경이 수신 완료를 해서 7분 후에 511 헬기가 도착되었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도착된 다음에 18명이 구조가 되어서 갔으나, 그리고 후에 해경 1, 2, 3정이 왔으나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고 갑판 인원 중 선장이 제일 먼저 그리고 선원들이 구조되었으며, 선장은 배 충돌이 있을 때에 기관장과 기관사들에게 이미 연락을 해서 함께 탈출할 것을 이미 말하였습니다. 그 탈출한 총 인원은 52명이 구조되었습니다. 헬기 구조와 경찰 보트가 진입했을 때 학생들이 선내에 있는 것을 구조된 사람들부터 듣고 알고 있었으나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꼭 타고 와야 할 실제 상황을 점검 파악을 해야 할 해경 경찰청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라 에이스, 드래곤 에이스 11호, 해군 UDT, 잠수 요원들이 이들 모두가 다 세월호에 가서 이러한 아이들이 있으면 구조를 하려고 했지만은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양경찰청장은 살인자의 공모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한 사람도 희생 없이 탈출 시간은 너무나 많았고 충분했으나 이들은 고의적으로 골든타임 101분을 온갖 거짓과 시간을 끌면서 단원고 학생들을 수장시켰습니다. 목포해양경찰청장의 그 배후에 누구와 사수를 했는지 이러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하며 다각방면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도움이 절실한 긴박한 상황 속에 왜 선내에 진입을 막았는지, 당시에 김문홍이죠. 목포해양경찰청장의 그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16일 아침 9시 19분 07초 배는 60도로 기울어졌습니다. 둘라 에이스와 교신 중에 있는 그 배에서는 급히 탈출하면 구조를 할 수 있다는 통보를 진도 BT에서 계속 연락했으나 그 탈출 문제는 선장에게 있다. 그러나 민간 선박의 긴급한 요구 사항에도 이준석 선장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말라고 그냥 있으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임박한 시간에 계속 가지만은 교신만 있을 뿐
9시 24분 40초 배는 70도로 각도로 기울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10시 9분 59초에 통신기가 부서 꺼져 있었습니다. 10시 14분 16분 초에는 10시 14분 16분에는 헬기가 도착해서 해경 1, 2, 3이 도착했을 때 배는 이미 90도로 기울어졌습니다. 10시 28분 52초 해양청장과 서해청장의 교신이 있었고 이미 이제 배는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10시 30분 06초 거의 윗부분만 남은 채 나머지는 침몰되었습니다. 10시 39분 32초 쓸데없는 소리만 그렇게 교신만 나오고 전혀 다른 액션이 없었습니다. 선체는 물에 잠겼고 처음에 그 1, 2, 3정과 교신에서 선장과 교신이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3층에 있는 화물 기사들이 승객을 탈출시켜야 한다고 5층 승무원실에 누차갔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선내 방송에 따라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으나 결국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배를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이준석과 선원들은 그리고 해경의 구조 요청을 묵살한 원인이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며 철저한 비밀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 속에 함께 있었던 문재인이 극적인 기회를 잡고 연일 정부를 비판하여 국민들의 이목을 세월호에 집중시켰습니다.